네, 이제 가을철도 거의 끝나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죠? 네. 김장도 하는데 여러분들 다 하셨나요? 예, 절에서는 다음 주에 김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월동 채비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주변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보면은 이제 늘 그 제일 힘든 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인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런 게 제일 문제고, 그래서 많은 이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이 소통을 하는 게 오히려 어떨 때는 더 화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맥락으로 전해져서 오해가 쌓이고, 그래서 말을 안 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이 되면 알아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소상하게 다 알려고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뭐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내가 미처 몰랐지만 누군가가 힘든다든지 또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서 이렇게 화세연을 하면은 그 사람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도 그렇고 관세음보살님도 그렇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다 구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지혜와 덕을 다 갖추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그러움입니다. 예. 사람들이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만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거든요. 뭐 일의 완벽함을 본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제대로 계획 세워서 그대로 잘 해서 문제가 없게 차질 없이 하는 게 완벽한 거고, 능력으로 치자면 어떤 일을 잘 하는 게 완벽한 거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서의 완벽함은 너그러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너그러움은 부족한 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완벽한 것이 오히려 부족한 거를 다 도닥여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럴 때 완벽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잘 치르고 나서도 이제 서로 작은 사소한 것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 감정 때문에 서로 관계가 나빠진다든지 나중에 더 나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요. 그래서 사실 행사나 어떤 일을 해가는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감정적인 요소인 거예요. 이제 요즘은 연구 결과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바자회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겨울철 송년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서로 함께 하면서 어제 이제 평가회를 잠깐 했어요. 왜 평가회 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서로 함께 하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참 열심히 하구나. 저 사람은 참 일을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바자회를 한 것만 이게 성과로서 많은 수익이 난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을 알게 되고 서로 좀 친해지고 이런 것들이 큰 성과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절에 오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서 나도 이제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려운 점이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단점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단점이 크게 일을 그르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거를 감싸고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냐? 특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부분에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좀 심하게 이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자기의 입장으로 비추어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거나 또는 눈 감고 넘어갈 일인데 남의 것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하나 가혹할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도덕적인 비난들도 우리가 좀 감싸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자님께서도 인이 뭔가, 인이란 거는 어진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거든요. 불교로 말하면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거냐 할 때 어떨 때는 효성스러운 것이다. 어떨 때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할 서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고 일을 하다 보면 실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감싸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다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는 우월의식을 느끼기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죠? 결국은 남의 잘못을 탓하면서 내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내 모습을 보고 남의 장점을 보고 하다 보면은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의 좀 성향 중에 하나는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것과 사적으로 해야 될 거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적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친근하고 서로 간에 공감이 있는 가운데서 말을 하니까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게 크게 그 사람한테 상처가 안 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사적인 말을 해버리면 그 굉장히 큰 상처가 돼버립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삼가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사회적이거나 또는 그 자리에 있는 상황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예, 그거는 이제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와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굉장히 사적인 공격을 하면은 그게 충고의 말일지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고 원래 원하는 거는 그 상황을 바꾸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관계만 악화돼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서 저희들이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가급적 삼가해야 됩니다. 이런 언어 생활을 우리가 여러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가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서로를 평가하는 문화가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평가는 뒷담화가 평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그런 게 이제 그냥 평가의 이야기처럼 되어버리고 그게 공격이 되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한 평가를 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 일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좋은 거, 그다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우리 불자는 항상 자비심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자비심이 상대방 개개인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부족한 점도 눈을 감을 수가 있게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작은 부족함이 큰 장점을
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가족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서로 만나는 관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또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작은 사소한 실수를 갖고 그 사람을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고 좀 더 큰 차원에서 그 사람을 두둔해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늘 보고 배우는데 그런 이제 배려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마음으로 이렇게 담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이제 12월 7일에 저희가 송년회 밤 행사를 해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돼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연년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사회적인, 공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워낙 이제 절의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졸업생들도 좀 더 많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들 신도들, 학생들끼리라도 조금 단합을 좀 먼저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친목도모가 중심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친목도모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또 이 사회를 밝고 좀 더 가치로운 장소로 만들 수 있는 활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사찰에서 꾸준히 실천해온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사회적 활동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뭐 일회용 컵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회용 뭐 수저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절의 방침을 바꾸고 모든 행사를 그렇게 치렀습니다. 이제는 그 활동을 사찰 내부에서만 하지 말고 사찰 바깥으로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봄에는 그래서 이제 불교대학 과정 중에 그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를 가지고 특강을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고, 그 특강을 들었던 분들은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분이나 또는 그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심각함이 아직 인식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쓰레기 문제, 이거는 지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이제는 우리에게 더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미세 플라스틱으로 해서 모든 그 동물에게, 식물에게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 미세먼지로 해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터전들도 점점 오염되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지구 평균 온도가 예전에 비해서 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가면은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5도가 더 지나가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보면은 배가 어디까지 기울었을 때는 배를 복원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에서 더 넘어가 버리면은 배는 더 이상 이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울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지구도 그렇습니다. 더 어떤 한계선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바로 잡지 않으면 이 환경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공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신을 통해서도 들었겠지만 베네치아에 거기는 물의 도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곤돌라를 띄우고 뭐 노래를 부르고 그런 아주 낭만이 있는 곳인데, 그곳이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나서 거기 광장이 다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유산들이 다 지금 다 상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는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당장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남의 일 같은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데 남의 일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도 실천하고요. 절에서도 실천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환기되어서 생산하는 업체에서부터 쓰레기를 덜 만드는 그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운동을 전개해 가야 됩니다. 저희도 지금 그 행사회 때는 일회용품을 안 쓰는데 이게 후원에서는 일회용품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보살님들 뭐 싸드릴 때 그 비닐봉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송년회 밤에는 그 비닐봉지를 대신할 통을 하나 이제 기념품, 이렇게 오신 기념품으로 드리고, 앞으로 절에 이제 올 때는 그 통을 가지고 와서 떡이나 뭐 이런 걸 싸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절에 검은 비닐로는 없어지는 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주머니, 그 배 보자기 같은 거나 그런 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다 담아가는 것으로 해서 우선 우리가 사찰에서부터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자. 그리고 외부에도 이런 일을 많이 홍보하자. 그래서 일단은 송년법회 때 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사찰이 중심이 돼서 우리 신도님들이 이렇게 구미시의 시청 앞이라든지 구미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아가서 시민들에게도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들이 잘해야 남들에게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권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나부터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사실은 이 일을 하는 거는 불편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사실 그전에는 일회용품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일회용품 없었을 때는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생적으로 더러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위생관념은 높아져 있고 일회용품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씻고 다 정리하고 하는 거를 스스로 해야 돼요. 그 옛날처럼 먹은데 또 먹고 하면 이제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아졌지만 이제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적으로 좋아지려면은 결국은 우리들이 몸을 사용해야 돼요. 좀 더 부지런해지고 내가 노력해서 그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불편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불편한 삶을 자발적으로 즐기면서 이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명심하셔가지고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회용품을 좀 줄이는 쪽으로 자꾸 줄여가서 이제 마지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12월 7일 날 그 송년회 밤 행사에 많이들 오셔서 함께 또 즐거운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